최근에 이제 5월 계기로 이제 약간의 우위를 점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있어요. 정부에서 기업들을 불러가지고 확약식까지 했어요. 너희 캐나다가 약속했으니까 사업 되면은 계속 추진해라. 그 중에 이제 조선, 뭐 철강, 그다음 에너지 분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되었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수소 에너지 분야, 캐나다의 국민적 여론을 지금 많이 끌어올렸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사임당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더워지는데 아직도 캐나다 잠수함 수출 열기, 핵잠수함 수출 열기가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또 보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과 독일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대등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5월 계기로 이제 약간의 우위를 점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있어요. 특히 이제 캐나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잠수함 판매하려면은 가격, 성능, 납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충교역, 반대급부로 우리가 뭘 사주느냐 이런 것들 정도인데, 이번엔 잠수함 성능에서는 제한선이 나타나서 20% 미만이고 나머지 80%가 산업 경제적인 면이에요. 이거는 뭐 아주 유사일로 이런 전례가 없을 정도로 캐나다는 60조라는 거대 규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국가 경제를 살리자 이렇게 이제 치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분위기가 이어져 왔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독일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자기들이 자신감을 가졌었고, 오랫동안 뭐 잠수함 많이 수출해 왔고, 그다음에 EU하고 나토, 캐나다는 나토 국가잖아요. 그다음에 EU에서도 가능한 EU에서 사자, EU에서 사가 우리가 공동으로 출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판매까지 하자 이런 분위기를 막 이끌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도 정치권에서는 우리 뭐 가급적이면 EU권에서 나토권에서 하자 이런 분위기가 막 팽배했다고. 그다음에 제가 독일에 현역대 한 5년 반 정도 있었지만은 독일이 이렇게 그 조선소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막 개입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산업의 그 프로젝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이 처음에 초반에 막 그 독일에서 전력 질주해 왔어요. 그래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도 뭐 캐나다 1월 말에 다녀왔지만은 보니까는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독일이 좀 앞서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우리도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우리도 막 산업 경제적인 막 부각시키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잠수함이 직접 갔잖아요. 3,000톤급 잠수함이. 그래서 이것이 진인사 대천명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관계가 산하계 다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우위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G7 정상회의 때도 대통령도 아마 캐나다 대통령 총리한테 귓속말 정도 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 정도로 대통령부터 온 국민이 이렇게 전력 질주하고 총력전을 벌임으로 해서 약간 우위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 수주전이 한국으로 기울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거는 아무래도 산업 경제적인 면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제 요구해왔고, 우리도 거기 부응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서 기업들을 불러가지고 확약식까지 했어요. 너희 캐나다가 약속했으니까 사업 되면은 계속 추진해라. 그 중에 이제 조선, 뭐 철강, 그다음 에너지 분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되었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수소 에너지 분야가 굉장히 부각이 되죠. 캐나다는 수력 원자력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수소를 만들어내려면 전력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캐나다가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 산업은 세계 탑으로 가겠다 이런 게 전략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부응해서 우리 현대 자동차에서도 가서 협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부각됐고, 그다음 최근에 들어서는 에너지,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 이란 전쟁 때 에너지 파동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수입 다변화 차원에서 캐나다 걸 쓰겠다 이렇게 지금 물밑 작전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도산한창원, 무기를 팔려면 실직함이 제일 중요해요. 포로분된 장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운영하고 있다. 14,000km로 왔다. 그 다음에 하와이에서부터는 캐나다 승종을 태우고 갔잖아요. 그리고 연합훈련도 같이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자신감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성능은 우리가 대등 또는 우위에 있고, 그러나 산업 경제적인 면에서 지금 경쟁이 심하게 하고 있는데, 산업 경제적인 면도 우리가 굉장히 전력 질주하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잠수함 수출 경험이 많지만 한국은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캐나다 수주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독일의 수출 경험이 많죠. 독일은 뭐 18개국에 180여 척을 팔아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0년 전에 독일에서 배워왔는데, 설계 건조기에서 배워왔는데 2011년도 우리가 인도네시아 3척 수출할 때 이겼어요. 한번 독일하고 경쟁해서 이겼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수출 금융 지원 이게 아주 주요했는데, 지금은 뭐 그 이후에 또 뭐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독일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꾸준히 발전시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00톤짜리 9척, 1800톤짜리 9척은 독일에서 원자재를 사다가 조립 생산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3000톤 도산 안창호급 세척인데, 이거는 같이 훈련해 보면 알아요. 독일 것이 우수한지 우리가 우수한지. 그럼 훈련은 우리가 먼저 잡고 우리는 늦게 잡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중하다. 그 다음에 무기 성능 면에서도 다양한 무기에서 우리는 S까지 있잖아요. 독일은 S니까 없고, 그 다음에 독일은 2000톤 이하만 그동안 수출했지 3000톤 정도는 수출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캐나다는 지금 2500톤에서 3000톤짜리를 원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수출 실적에서는 밀리지만 현재 수출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하고 이어지는 이런 것은 월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 사업이 성공한다면 캐나다와 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캐나다하고 한국하고 이제 군사 협력 분야가 엄청나게 이제 이 상승세를 타겠죠. 특히 캐나다는 미국과 최근에 이제 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국방까지 자립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는 육군 무기, 공군 무기도 살려고 하고 있고, 이제 해군 무기 잠수함을 시작으로 해서 해군 무기도 수상함까지 이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 협력이 엄청나게 이제 강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위 산업은 이제 우리가 앞서 있잖아요. 캐나다도 훨씬. EU에서도 인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캐나다 입장에서 좋죠. 우리 같은 튼튼한 방위 산업 국가를 만난다는 건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하고 한국하고는 방위 산업 플러스 산업 경제적 면까지 동반자적,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화하고 현대중공하고 컨소시엄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12척을 생산하면은 이 잠수함 생태계가 살아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희망을 가지고, 뭐 장안에 모든 사람이 만나면 그 수출할 수 있어 없어 맨날 물어보는 게 그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염원하면 하늘에서 또 결정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캐나다가 우리 잠수함을 사지 않는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캐나다가 좀 그 어리석은 방도를 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능이 입증됐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노르웨이하고 212 CG 디자인 이걸 공동 설계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페이퍼스만 해요. 종이 잠수함. 아직 성능이 입증이 안 됐다고. 그래서 독일 잠수함 같은 경우는 많은 나라에 팔았지만은 2000년도에는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는 얘기를 이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에 214 1800짜리 4척을 22억 유로에 계약했는데, 2004년도에 진수하고 나서 인도하기까지 6년이나 지연됐어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게 종이 잠수함을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운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없고, 세계 굴지의 잠수함 2개 건조 전소가 있잖아요. 현대중공하고 하나오션하고 힘을 합하면은 납기도 우리가 훨씬 독일보다 빨리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면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 끝나면 중동으로도 수출 가능성이 있을까요? 중동은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을 겪으면서 이란의 해군에 뭐 거의 다 막 그 90% 이상 경멸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해요. 그래서 야, 해군력도 중요하구나. 이란이 아무리 코르무즈 해협을 전략적 요충지를 활용해가지고 거대 그 세계 1등 해군하고 맞닥뜨렸지만은 금세 그냥 초토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쟁 경험을 토대로 그 인접 국가들이 해군력을 키울 거예요. 특히 전쟁 이전에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그 사실 이란하고 맹주다툼 하고 있잖아요, 이 중동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이 바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군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쟁 이전에도 잠수함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뭐 1년 이상 협상을 해왔는데, 아마 이것이 캐나다가 진행되고 나면은 또 사우디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캐나다에 입항하여 현지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안창호함에 대한 캐나다의 반응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지난번에 뉴스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뭐 그 혼다를 타다가 뭐 테슬라를 타는 기분이다. 차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조용하고 잘 정돈되고 성능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잠수하면 특히 조용해야 되잖아요. 잡음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두 명이 장교 한 명하고 부사관 한 명이 타고 갔다는 거는 우리가 자신감을 보여준 거고, 그것이 여론이 또 국민들한테 전파됐다고. 2021년도에 우리가 독일하고 호주의 그 레드백 장갑차 경쟁에서도 정치권에서는 독일 편에 손들어 주려 했는데 군에서 아니 이건 기술인도 충분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우리가 정말 그 한국게 좋다. 가격도 싸고 이러면서 꽉 강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뀌었어요. 이런 게 이제 캐나다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해가지고 잠수함까지 갔으니까 우리 잠수함. 그래서 이 승조원들이 또 좋다고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연합훈련 하면서 한국에 배울 것도 많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태평양 쪽으로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들어오면은 이제 나오면 우리하고 같이 작전도 할 수 있고 이런 길이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의 국민적 여론을 지금 많이 끌어올렸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EU, 나토를 의식해서 그쪽에 이제 손을 들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국민 여론이 또 대다수가 한국계 좋다. 이거는 국익 권리에서 훨씬 좋다 한 얘기가 되면은 또 정치권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죠. 도산 안창호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도산 안창호함은 일단 세계적인 최신 기술은 다 총망라했다.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독일하고 일단 최종 결승에 붙었으니까 남들이 볼 때 야 독일 베스트셀러 국가하고 지금 두 번째 격돌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알아주는 거잖아요. 잠수함 일단 조용해야 되고 물속에서 오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격 능력이 강해야 되고 이런데 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오래 있는 능력, 그리고 AIP 이런 것들은 독일에서 우리가 기술을 받아와서 했지만은 독일 것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 것 같은 경우는 어뢰 괴리 잠대함 미사일 정도인데 우리는 어뢰 괴리 잠대함 잠대지 미사일까지 수직 발사관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리하고, 그다음에 캐나다가 원하는 수준의 잠수함은 북극해서 오래 작전할 수 있는 잠수함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면은 뭐 보급품도 많이 실 수 있고 공간도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무기도 많이 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조용하고 오래 견딜 수 있고 공격력 강하다 이런 차원에서는 디젤 잠수함 중에서 세계 탑이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재래식 잠수함 중 최대 자막 능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 K 잠수함이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나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그런 것들이에요. 글로벌 시장에서 독일하고 경쟁해서 이기면 최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가 자랑 안 해도 이미 살려고 하는 나라에서 평가를 다 했잖아요. 잠수함 성능은 뭐 대등 또는 우리가 좀 위에 있다고 하는데 20%밖에 안 주니까 그거는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독일하고 경쟁하면 세계 1위니까 그 정도면은 경쟁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작년 10월 29일에 의해서 대통령이 10월 29일 경주 에이펙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 이걸 얘기한 이후로 두 번째로 이제 올해 5월 26일 날은 N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그건 New Generation, Next Generation, 그다음에 뉴 뉴클리어 파워드 서브마린, 그다음에 네오 테크놀로지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지금 N 프로젝트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차세대 잠수함으로서 국내에서 건조하겠다, 우리 기술로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20% 농축도 20% 미만을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총 수명 주기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 완전히 쉬운 말로 하면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해서 2035년까지 진수를 시키겠다. 이게 하나의 그 프로젝트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불량국가 그 농도에서 우리가 상당히 앞서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1970년도에 이제 핵무기 개발하다가 이제 발각이 됐기 때문에 국제사회 미국을 비롯한 IA 이런 데서 항상 우리 세강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20% 미만의 농축도 우라늄 가지고는 절대 핵무기를 못 만든다. 알아요, 전 세계가. 이거는 상용으로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투명성을 얘기한 거.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안 만든다. 그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니
이제 관련 그 기업이나 기술자, 연구자들은 총력 질주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핵 잠수함을 도입하게 된다면 몇 척 정도 있어야 제대로 된 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핵잠수함을 몇 척을 가질 것이냐. 그거는 이제 첫째 경제력을 따져야 되고 둘째로 위협이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만들어내면 이걸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할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보는데 이제 위협이 어느 정도 오느냐 이거는 뭐 당연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소형화 경량화해서 책장 집어넣고 있으니까 그거를 추적 감시하려면 디젤 잠수함 못 해요. 핵잠수함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은 인정되잖아요. 그 위협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주변국도 우리가 핵잠수함을 건조하면은 가지고 있으면은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은밀성이 뛰어나고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견제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는 위협은 충분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에어리는 다 미국, 뭐 러시아, 중국 이 잠수함 천국이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핵잠수함을 집어넣으면은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죠.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핵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도 할 수 있지만 디젤 잠수함은 수시로 들락날락 해야 되기 때문에 축전지 충전을 해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위치가 자주 노출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충분히 핵잠수함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거 미국에 대해서 미국도 지금 북한이 핵잠수함에 핵무기 집어넣어서 SLBM을 개발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에도 필요하고 우리도 안보에도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다는 그 위협이 충분히 이제 인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력을 보면은 왜냐하면 핵잠수함 비싸요. 디젤 잠수함의 동일한 크기의 디젤 잠수함보다는 한 건조벽이 2, 3배 비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전략적인 효과는 한 5배, 10배 더 뛰어나니까. 근데 가지려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를 우리가 벤치마킹했어요. 그래 왜냐하면 GDP 수준이 좀 많지만은 그래도 영국이나 프랑스가 공격 핵 추진 잠수함 6척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벤치마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력도 그 정도는 된다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해군에서는 3분 개념 해가지고 작전 대기 정비 그래요. 한 척이 작전하고 한 척이 대기하고 한 척이 정비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북한의 위협과 대주변은 항상 2척이 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위협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세 척만 가지면은 이건 정비 유지가 곤란하고 산업 생산 라인 유지가 곤란해요. 2021년도에 미국의 제일 비싼 핵추진 잠수함 시울프급이 남사군도 근해에서 해저산에 부딪혀가지고 함수 깨졌어요. 그거 지금 수리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 세 척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산 라인 유지가 쉽지 않아요. 부품 공급체에 다 도산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6척 정도는 해야 계속 수리하고 정비 유지할 수 있다. 작전도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는 2척이 항상 물속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력은 영국이나 프랑스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생산 라인 유지에서는 한 6척 정도를 해야 안정적으로 부품 조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장보고 N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장보고 N사업은 우리가 과거 1954년도에 미국이 최초 핵추진 잠수함 노틸러스를 개발할 때를 벤치마킹 해야 돼요. 그때는 국가 기술력을 총결집하고 트루만 대통령이 그 핵잠수함을 승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대 프로젝트.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걸 전략사업으로 격상시켰다고. 그 정도로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고 했기 때문에 8년 만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이 2번이나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할 조직이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조직이 구성되려면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핵잠수함 특별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방비 파일을 가지고 육해공원이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해군 내에서도 갈등이 생겨요. 그런 거를 하려면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청와대 핵추진잠수함 사업단을 만들어 놓고 조직을 통제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디젤 잠수함 만드는 것은 방사청에 맡겨가지고 기업하고 만들어 가면 되지만은 원자로가 들어가면서 사업이 엄청 한 10배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는 과기부, 산자부, 그 다음에 외교부, 원자력위원회 하다못해 행안부도 들어가야 돼. 환경위원회 들어가. 왜냐하면 핵잠수함 부도 만들고 그러면 엄청 복잡해요. 인허가 받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미국을 설득해서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면 다 거기 관련 법규와 규정을 고쳐야 되고
협정을 맺어야 돼요. 이런 거 하려면은 누군가가 오버올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쉽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국방부의 TF, 해군의 TF, 방사청의 TF, 뭐 국가연의 TF, TF 공화국이라 이렇게 되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업을 지시하고 계속 중간 점검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목표 달성하게 할 수 있는 걸 장점이라고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작년 10월 29일 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발표하고 나서 이번에 이제 그 5월 26일 날 뭐 미래 국방위원회 거기서 이제 발표했는데, 이때까지 거의 중간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7, 8개월 동안. 겨우 한 게 국방부 주관에서 한 게 핵잠수함 특별법을 만드는 거 용역과제를 준 것밖에 없어요. 청와대 핵잠수함 특별 그 조직이 추진단이 구성되면 자기들이 하면 되겠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그 법률 검토를 받으면 되는데, 이걸 용역과제 주고 그걸 다시 받아서 검토, 이거 너무나 오래 걸린다고. 세워라 내워라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께서 원래 스타일대로 지시했으면 수시로 체크해가지고 이 진도를 빼지 않으면 안 돼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앨리슨 후커 뭐 와가지고 뭐 협력했다 하는데 아웃풋이 없어. 아웃풋이 그냥 한국 입장을 들어봤다.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을 가지고 추인체를 활용한다더라.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하려면 문서화야 돼. 문서화를 하려면 우리가 다 답안지를 만들어가지고 IAEA 미국을 설득을 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도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뭐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갈 수 없다. 그래서 미국에 이 처음 할 때 그 아이다호에 다 모여가지고 근처에 모여가지고 캠프 생활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걸 기준해 가지고 국책 사업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핵 잠수함 개발에 있어서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을 추진하는 것의 장점과 현실적인 한계는 무엇입니까? 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기술도 있다, 예산도 있다. 핵연료만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문제만 해결된다. 그거는 이미 다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PD님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돈만 제대로 예산만 반영해주고 그렇게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왜냐, 인력이 모여야 되니까. 기술자들이, 연구원들이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협력하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협력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기술은 국내 기술 다 준비돼 있어요.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잠수함 시스템 틀려.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우리 잠수함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 다음에 원자로가 또 핵심인데 원자로도 우리 만들어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기술을 총 결집하는 능력, 이것만 있으면은 총 결집해서 능력 발휘를 하게 만들어주는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갈 수 있다.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돈과 법이에요. 법. 규정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다. 핵잠수함 연료인 우라늄을 미국에서 공급받기 위해서는 한미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우라늄을 공급받는 것은 현 단계에서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도 이미 2024년도에 보면은 20% 정도만 자국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다 사다 썼어요. 제조업이 많이 붕괴됐기 때문에 유렌코 이런 데 사다 쓰는데, 우리도 20% 미만은 국제적으로 상용화 거래되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도 통계를 보면은 프랑스에서 38%, 영국에서 32%, 러시아에서 25%, 중국에서 5% 이렇게 사다 썼어요. 미국에서는 하나도 안 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서 군사용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미국하고 문서화를 하면 돼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군함의 추인체를 군사적으로 사용하는데 허용한다. 요것만 문서화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IAEA도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걸 허용한다는 문서화만 하면 돼요. 그 협상을 하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 내용을 IAEA가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미국에서 지금 우리하고 잠수함 시스템도 틀린데 미국에서 우리한테 20% 미만의 핵연료봉을 만들어 줄 리도 만무하고, 우리는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연료만 제대로 들어오면 돼요. 핵추진 잠수함이 한반도 안보와 대북 억지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 북한은 막강한 세계 최강의 한미 연합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무리 해도
그건 1대1로 대칭할 수 없어. 항공모함도 없지, 뭐 핵잠수함도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비대칭 전력으로 키운 게 핵 미사일 잠수함이에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이 북한은 그래서 핵은 성공했잖아요. 핵 미사일은 이미 뭐 화성 20편까지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어도 지상의 시설은 항상 불안하거든. 뭐 사일로를 만들어서 은닉시켜도 맨 전쟁이 일어나면 맨 먼저 핵시설 공격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SLBM을 만들어서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못하게 하겠다 그거잖아요. 물속에서 못 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핵잠수함 만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억제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북한이 뭐 그동안 우리한테 우리는 핵잠수함 만들어서 너희를 위협할 수 있어. 그래서 작년 3월 9일하고 12월 25일 날 핵잠수함 건조 공장 보여줬잖아요. 김정은이가. 사진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쳐도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어서 그걸 못 쏘게 하면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이제 군사적으로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핵 추진잠수함을 가지면은 중국이나 이런 데도 우리를 함부로 볼 수 없어요. 왜냐? 디젤 잠수함도 전략적으로 억제 능력이 있지만은 수시로 올라가야 되지만 동선이 노출되지만은 핵 잠수함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은 필요한 때만 올라오면 된다고. 그런데 어디서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군사적 능력이 훨씬 신장되고 핵무기를 갖지 않은 나라 중에서는 탑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안보적 목적 외에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핵잠수함 개발이 갖는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면은 원자력 산업이 완전히 부각되게 돼 있어요. 원자력 산업. 그래서 원자력 산업 하면은 과거에는 뭐 원자력 발전소만 생각했는데 지금 애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해양 원전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선박이나 쇄빙선 이런 데 들어갈 게 많아요. 북극 탐사선 이런 데는. 왜냐면 장거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되면은 이건 엄청난 산업 파급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수함 조선소는 조선소 연결된 기업들하고 그다음 투산 에너비 같이 원자로를 생산하는 나라는 그런 기업은 연관 기업들이 또 부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핵잠수함은 원자로를 만드는 가격하고 선체 만드는 거하고 거의 대등해요. 그때 그 분야가 확 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산업이 하면서 이거는 조선과 원자력 산업이 된 국가 전략 산업으로 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투자해도 전혀 후회함이 없을 정도로 국가 산업이 커지는 거죠. 교수님께서 핵잠 사업 추진 방식에 우려가 있다는 기사를 쓰셨습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핵잠수함 사업을 중앙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뭐 국방부 주관에서 하고 있지만은 다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다부처 예산을 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청와대 직접 통제해야 된다. 예를 들면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 민수용 원전에 대한 규정과 절차가 다 있어요. 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핵잠수함은 군용이기 때문에 군용은 다시 만들어야 돼. 너무너무 복잡해요. 더 정교하고. 왜냐하면 군하면 바로 옆에 사람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차단 장치 이런 걸 안전 장치가 훨씬 강화된다고. 이런 거 만들려면은 국가에서 직접 통제해야지. 국방부하고 계속 얘기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갈등 조정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이건 2035년까지 사업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선 조치하고 그다음에 그 법을 만들어 규정을 보완하자. 이런 식으로 하려면 청와대에서 지휘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방부 얘기해보자 안 듣는다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35년에 가려면 2035년에 갈 수 있도록 모든 조직을 통합하고 조정, 통제하고 능력 발휘를 하게 만들어줘야 돼. 이거를 청와대에서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핵잠수함 그 특별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특별 개정을 만들어서 돈을 쓸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군함에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라는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문서화해야 돼. 문서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어. 지금 우리가 이제 민수용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5년 내지 10년 단위로 그 우라늄을 사다가 쓰거든. 보관하고 있거든. 그 산업부 주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군사용으로 쓸 수 있다. 이제 문서화가 되면 바로 전용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문서화가 되기 전까지는 전용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도 사용을 못한다.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 줘야 진도가 나가는 거죠.